한국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조계종입니다. 전국 사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계종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천태종인데요.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두 종단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조계종과 천태종의 현대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두 얼굴을 살펴봅니다. 먼저 조계종의 역사부터 짚어볼까요? 조계종은 선불교 전통을 계승합니다. 선불교는 경전보다 참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종파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게 됩니다. 사찰은 산속으로 밀려났고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불교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 불교를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대처승 제도를 강제로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는 비구승 중심의 독신수행 전통을 지켜왔거든요. 하지만 일제의 압력으로 많은 사찰에서 대처승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해방 이후 이 문제는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구승들은 전통을 회복하자며 대처승들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처승들은 자신들도 정당한 승려라며 맞섰고 갈등은 깊어졌죠. 이승만 정부는 비구승의 손을 들어주며 사찰 정화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정화운동은 10년 가까이 이어지며 불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비구승 중심의 조계종이 주류 종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62년 통합종단 조계종이 공식 출범하며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었죠. 그렇다면 천태종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태종의 뿌리를 찾아봅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는 종파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죠.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위천은 교광겸수라는 독특한 수행 방식을 강조하며 천태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천태종도 조계종처럼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기를 거치며 천태종은 거의 명맥이 끊길 뻔했습니다. 그러다 1967년 상월 스님이 천태종 재건을 선언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월 스님은 충남 단양의 구인사를 창건하고 천태종 부흥에 힘썼습니다. 현대 천태종은 법화경 신앙과 생활불교 실천을 강조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조계종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독자적인 종단 정체성을 확립했죠. 같은 불교지만 조계종과 천태종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단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불교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군부 독재 시대였지만 종단 내부에서는 민주화 열망이 커지고 있었죠. 조계종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출범과 함께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합니다. 정권은 종단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교계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조계종 내부에서는 비구승과 대처승 간의 갈등이 재점화됩니다. 1954년 이승만 정부의 불교 정화운동 이후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천태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갔어요. 상월 원각 대조사는 전국 각지에 포고당과 사찰을 건립하는 데 주력했죠. 1980년 천태종은 구인사를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을 설립하며 체계적인 승려 양성에 나선 것이죠. 조계종이 내부 갈등으로 혼란스러울 때 천태종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은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계종 내부에서도 민주적 종단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종단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죠. 1990년대 들어 조계종은 종원 개정을 통해 민주적 운영체계를 마련합니다.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종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1994년 조계종은 또 한 번 큰 내용을 겪으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됩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것이죠. 언론은 연일 조계사 앞 승려들의 대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시기 천태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단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상월 대조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아래 내부 결속이 강했기 때문이죠. 천태종은 199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100여 개 사찰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계종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998년 조계종은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사회구제 활동에 나섰어요. 전국 사찰에서 무료 급식과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천태종 역시 구인사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을 전개했죠. 1990년대 후반 두 종단은 사회 참여를 통해 불교의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환경운동, 평화운동, 생명존중운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확대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급속한 세속화와 타 종교의 성장 속에서 불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조계종과 천태종 모두 현대 사회에 맞는 포교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두 종단은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모색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2000년대 이후 두 종단의 변화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 불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종단 내부에도 불어왔죠. 조계종은 1994년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종단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시기 천태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조계종 내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비구와 대처승 문제가 다시 불거졌거든요. 1998년 조계종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종단 재정 문제와 권력 다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조계종의 내분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불교 전체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죠. 이때 천태종은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대중포교와 사회봉사에 집중했습니다. 천태종은 전국의 복지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양로원과 고아원 운영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갔죠. 2000년대 초반, 조계종은 개혁의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종단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 선출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였지만 진전된 모습이었죠. 천태종은 2000년 3월 원각 대조사가 입적하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창종주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것이죠. 후계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천태종의 최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조계종은 2000년대 중반 템플스테이를 본격화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천태종도 구인사를 중심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젊은 층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종단 모두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쟁이자 동반 성장이었죠. 2010년대 들어 한국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급격한 세속화와 종교 인구 감소였습니다. 조계종은 전통 수행과 현대적 포교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였죠. 천태종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애초에 현대적 포교를 지향했던 종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천태종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종주 없는 시대에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조계종은 2015년 또 한 번 큰 갈등을 겪습니다.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불교계 원로들이 나서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천태종은 이 시기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 확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사찰이 전국에 3천여 개인 반면 천태종은 300여 개에 그쳤습니다. 양적 차이는 여전했죠. 그러나 신도 만족도나 조직 결속력에서는 천태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적 측면의 강점이었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종교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의 법회를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로 전환했습니다. 전에 없는 조치였죠. 천태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인사의 대규모 법회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재정적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포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젊은 승려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불교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모두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섰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었죠. 2023년 현재 두 종단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한국 불교라는 큰 틀 안에 있습니다. 조계종은 전통과 개혁 사이에서
천태종은 정체성과 확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종단 모두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다르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 그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역사가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두 종단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동반자일까요? 1990년대 이후 한국 불교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화와 함께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불교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인들에게 불교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죠. 천태종 역시 독자적인 포교 방식으로 신도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특히 도심 포교에 집중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두 종단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불교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불교 이탈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조계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현대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불교 방송과 인터넷 포교를 통해 새로운 신도층을 개척하려 노력했죠. 천태종도 젊은 층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단 모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주지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여전히 승려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죠. 천태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단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두 종단 사이에는 협력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늘어났죠. 부처님 오신 날 같은 큰 행사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리적 차이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계종은 선수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을 강조하는 반면 천태종은 교관겸수라는 독자적인 수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종단의 존재는 신도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죠. 앞으로 한국 불교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두 종단이 경쟁보다는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각 종단의 독자성과 전통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조계종과 천태종은 두 지붕 아래 사는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함께 한국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들의 역사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입니다. 앞으로도 두 종단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